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2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관세 관련된 발언 이후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상승률을 많이 되돌렸습니다. 물론 이 주요 지수들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부실한 모습을 보고 이제 조정이 끝나고 바닥이 나왔어. 조정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긴 좀 껄끄럽죠. 그죠? 네,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젯밤에 나온 것이 나스닥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일봉이에요. 요 음봉이 어젯밤 나온 겁니다. 그죠? 음봉은 뭐죠? 네, 시가보다 이 종가가 낮을 때 이런 음봉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매도세가 아직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을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닥이다. 이제 바닥 나왔어.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 외에 뭐 가이던스 발표, 뭐 젠슨 왕의 뭐 인터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반응은 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올랐다 적당히 내렸다가 작은 변동만을 보이고 있죠. 지금 시장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변동성, 최근에 높은 변동성이죠, 그죠? 봉의 길이가 길죠, 그죠? 이런 높은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지금 미국 증시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은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은 생각보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의 악재보다는 뭐 그럭저럭 좀 좋은 쪽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좀 미지근한데요. 어쩌면 시장은 그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 이벤트가 언제냐면은 이게 내일이죠. 금요일 날 밤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이 물가지표가 좀 중요한 변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저의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의견입니다. 의견.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매우 매우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죠.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힘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모습을 보였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쿵 하면서 자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긍정론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29,900이라는 자리에 현재 터치도 안 하고 있고요. 최근 몇 거래일간 보시면 29,900이 중요한 자리인데 터치도 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관계 차원에서 이런 채권과 주식의 관계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채권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 하면서 채권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쭈루룩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과 채권이 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내일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벌써 최근에 뭐 만기 즉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만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긴 했죠. 거래량도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전에 주식시장과 좀 더불어서 좀 같이 봤을 때 왠지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채권을 이렇게 한번 해먹고 한번 이렇게 상승 시세를 주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물가지표를 가지고 이게 이제 좀 채권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채권이 이렇게 조금 좀 떨어진다라면 주식과 채권이 지금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이 정도쯤에서 미국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만약에 이제 뭐 나스닥이 무슨 일이 생겨서 얘가 뭐 쿵 이렇게 급락을 한다, 생각보다 뭐 물가가 너무 낮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죠, 시장에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야 물가까지 너무 낮아지면은 뭐 미국 경제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인상을 좀 줄 수 있겠죠. 만약에 물가지표가 그런 뭐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서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다. 2900짜리만 강하게 깬다. 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건강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높든지 너무 낮든지 해서 이 주식시장에 충격이 한번 더 와서 중요한 자리를 깨버리면은 그럼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에 문제가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져봐야 그냥 건전한 조정이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다음번에 상승할 때 또 고점을 좀 높일 것이다라는 일단 그런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는 게 일단은 정석적인 전략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삐끗해서 이 정도쯤에서 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쯤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물가지표 때문에 와장창 자빠진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 생각에 다음번에 여기 있는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긴 어렵겠죠. 한번 더 빠지면 고점이 좀 이렇게 낮아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야, 건강이 훼손된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일단 말씀드려봤어요. 물가지표가 특별한 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주식시장 그냥 계속해서 뭐 특별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타격은 없을 거다. 이 정도쯤에서 바닥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삐끗해갖고 한번 주식시장이 더 흘러내리거나 채권이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갈 경우에는 어떤 다른 거를 우리가 좀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물가지표가 좀 충격적이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생각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근데 물가지표가 특별한 충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요. 채권시장도 뭐 그렇죠. 사실 뭐 물가지표가 웬만큼 충격이 아니라면은 채권시장 적당히 여기서 바닥 만들고 적당히 적당히 여기 어딘가에서 등락을 박스권 이 정도 뭐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장기적인 바닥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걸 하겠죠, 그죠? 네. 하여튼 채권시장은 당분간 이래나 저래나 뭐 특별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물가지표가 흘러간다란 말이죠. 근데 평이하게 흘러간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뭐 별 재미 없을 것이다. 평이하게 흘러가지 않고 어떤 쇼크나 서프라이즈나 뭔가가 나오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채권은 계속해서 답답하다. 다만 고금리 강달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건 맞다. 네, 뭐 이 정도 생각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 긍정적인 생각 일단 베이스에 깔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국제 유가는 요즘에 뭐 트럼프 정책 때문인지 뭐 계속해서 좀 약세네요.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어떤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넘어섰어 가지고 좀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제법 많이 내려왔죠, 그죠?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그냥 또 계속해서 또 혼조한 구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좀 국제유가는 어쨌든 그래서 당분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래요. 뭐 트럼프는 저유가를 원한다고 하는데 국제유가는 현재 67달러 선이 굉장히 든든한 지지선이라서 여기가 67달러가 굉장히 든든한 지지선이라 가지고 하여튼 국제유가 계속해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죠? 위쪽으로도 제한적, 아래쪽으로도 제한적.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 미국 증시와 비슷합니다. 미국 증시와 비슷한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좀 기초 체력이 아무래도 좀 안 좋죠, 그죠? 기초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이쪽 지금 선물 345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약하다 이겁니다. 한 번 정도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코스피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워낙 좋고 그리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강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콜록해도 회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코스피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죠? 빠지다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서 건강이 좀 아직까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이 단기 바닥을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바닥이라고 여기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은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그럭저럭 잘은 아니고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 긍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아직 조정이 안 끝났을 수도 있으니 좀 경계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런 불안한 코스피를 막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코스닥이 요즘 엄청나게 강하니까요. 이 말씀드렸던 자리가 코스닥 150 선물지수 기준으로 1325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21이에요. 오늘 살짝 25를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31까지 갔다 왔네요. 25가 저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은 세계 증시의 흐름과 상관없이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이거 어떤 모습이죠?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하나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기간 조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랐죠. 그대로 또 오르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이 강한 거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게 2차 전지 같은 게 좋거나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죠? 며칠 전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강합니다. 모든 제약바이오가 강한 게 아니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들 중에 있는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바이오,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그런 몇몇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재밌는 거는 이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들이 아직 시세가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새로운 시세가 좀 더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어쨌든 코스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식 매수를 한다라면 뭐 정석적인 게 뭐죠? 약한 걸 매수하면 안 되겠죠. 강한 걸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명확하게 이 코스닥의 대형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주도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 분명히 코스피는 매우 약해요, 그죠? 코스피는 아직 여기가 조정이 끝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물론 코스피도 이 정도면 양호해요. 양호하긴 양호한데 근데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근데 뭐 코스닥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내가 뭔가에 매수한다라면 코스닥의 대형 제약바이오 그런 거에 좀 집중하시는 게 뭐 계속해서 좋을 수가 있을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반도체는 뭐 보시다시피 약합니다. 워낙 기초 체력이 안 좋았던 친구라 워낙 역배열 종목들이라 이렇게 흐름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코스피 쪽은 뭐 어디가 바닥이다 뭐 이런 거를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자리예요. 코스피가 특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은 아직은 어디가 조정의 끝인지 알 수가 없으니 조금 더 경계가 필요하겠다.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좋다. 지금 이런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랠리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어떤 좋은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좀 다 해봤고요. 하여튼 이건 지금 변동성 지수 우리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건데 뭐 특별히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가고요. 뭐 반도체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뭐 답답하죠. 이런 답답한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이야기할 만한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답답한 구간이에요.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실적 발표 오늘 했는데 시장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어서 뭐 특별한 일은 없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이제 어떤 위험 자산의 선두자, 어떤 위험 자산의 대표, 그래서 보는 거죠. 이 친구도 일단 좀 불안하지만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다들 이런 위험 자산들이 조정을 이제 그만 끝내고 단기 바닥 정도를 좀 확인하자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든든한 바닥이다. 야, 이제 바닥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을 핑계로 어떤 든든한 매수세, 강력한 매수세를 보면서 바닥이다, 조정의 끝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약간 좀 물 건너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러면 그 금요일 날 밤에 있는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에 관심이 쏠리는 뭐 그런 순간이죠. 물론 아직 미국 증시가 개장한 건 아닌데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에 반영을 해야 돼서 오늘 밤에 좀 들썩들썩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되자마자부터 막 장전부터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장 전인데 벌써 엔비디아 조용하거든요. 특별한 일 없거든요. 오늘 장중에도 뭐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금요일날 물가지표로 관심이 이제 급격히 쏠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같은 거 다들 이 위험 자산들이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 증시인데요. 뭐 워낙 건강 상태가 좋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도 벌써 끝내고 또 추가로 또 올라갈랑 말랑 또 그러고 있죠. 이런 모습들 참고만 하시고요.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기였는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기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죠. 예, 잘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뭐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세계 증시가 강해요. 일본 증시인데 뭐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조정 중이지만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